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마블이 오면 오는 남자 구교혁입니다. 아이고 벌써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소개. 선배님들 어차피 잘 지내셨을 거잖아요. 우리 그냥 자기소개 할게요. 저 박상현이고요. 여기 마블러스 쿠 교영님 모셨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재빈 나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블을 사랑하는 두 남자 마블러스 쿠와 미니빈 모시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두 분이 오비완 케노비 그 드라마 버전 그 에피소드 이후로 처음 이렇게 같이 방송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까 보니까 2022년 2년. 여름 네. 이었으니까 벌써 그게 한 2년 반이 넘은 거죠. 한 세기가 지났네요. 한 세기요? 그래서 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셋이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이 기쁜데요. 오비완 케노비 때 또 사실 오비완 케노비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한 일각으로서 그렇죠. 뭐 저도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재빈 씨의 플레이그라운드 아니었겠습니까? 네, 재빈 씨 안타깝게도. 예. 안타깝게도 그 당시 재빈 좋았어요. 씨의 스타워즈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교영님이 놀러 오셨었다면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라는 마블러스 쿠의 플레이그라운드에 네. 우리 미니빈님이 오셨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미니빈님도 굉장히 MCU에 대한 큰 사랑을 보유하고 계시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모셨는데 각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교영님부터 오징어 게임 2 에피소드 이후로 이제 한 2달 만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해가 되기도 했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인생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일은 없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래가지고 그 포켓몬스터 이제 카드 게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안 했잖아. 예, 원래 뭐 그런 게임을 잘 안 했는데 네. 이거는 또 어릴 때 동심을 자극해서 그런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그거 재밌어요? 하스스톤보다 재밌다. 에이. 근데 마블 라이벌스 뭐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마블 라이브스요? 예, 예. 모른다. 마블 관련 게임을 안 해요, 잘. 그래요? 네. 왜 그러시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다 똥밖에 없었기 때문인가요? 왜요? 마블 퓨처 파이터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렇죠. 마퓨파 재밌었는데 근데 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아시지 않습니까? 과도한 과금 유도. 근데 저도 그 마블 카드 게임 좀 했었었는데 막 그렇게 과금 유도한다는 느낌이 없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카드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시다고 퓨처 들었던 파이트 것 얘기를 한 거였고. 맞아. 퓨처 파이트는 좀 그렇더라.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카드 게임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강한 캐릭터로 막 부서대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쌍검무쌍처럼. 예, 막 한가로이 그 카드나 놀리면서 머리 쓰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세상에 카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뭐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시는 음.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잘 안 했는데 피카츄가 귀여운데 꼬부기가 귀엽고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유가 이상한데. 돈도 많이 쓰고 있고. 잠깐만. 유희왕은 어때요? 유희왕. 유희왕 이게 온라인 게임이 있나요? 온라인 게임 있을걸요 아마? 굉장히 많은 유희왕 팬분들에게 네. 모욕감을 사실 심어주시는. 포켓몬보다는 유희왕이 더. 네. 심지어 이번에 그 어떤 서부지법 판사 욕할 때도 유희왕 판사라고까지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징적인 어떤 트레이딩 카드 게임계의 전설인데 이것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오늘 듣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화끈한데요? 전격전인가요? 먼저 한번 잡고 시작하나요? 기강 한번 잡고. 뭐 죄송하게 됐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지지 들으셨던 않으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어떤 가치 판단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유희왕 모바일 게임이 있나요? 나는 몰랐는데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근데 푸른 눈의 백룡을 한때 모으긴 했었습니다. 욕망의 항아리 이런 것도 알고요. 잘하시네요. 저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 자양해야 되고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하나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리주의자는 아니다. 근데 하나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비완 케노비를 봤었는지 아예 잊어버렸어요. 기억 삭제형을 당한 드라마군요.
교역 씨에게 기억 삭제형을 당한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 내가 그걸 봤었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느껴버렸네요. 근데 뭐 그 드라마는 네. 그럴 수 있는 드라마기 때문에 퀄리티가 이것은 스타워즈 팬들도 다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됐네. 이게 저를 이제 잡으시려다가 결국 스타워즈를 또 잡아버려가지고 결국 자살골로 또 이어지게 되는 이 흐름, 이 드리블의 흐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카드 게임 이외에는 최근에 이제 한 정당에 이제 그 청년 정책 연구소 이제 부소장을 임명받게 진짜요? 돼서 네. 어디요? 그 이제 뭐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래요? 캡틴 아메리카가 입고 있는 색깔 둘 중에 하나다. 거대 정당으로 하나 들어가게 됐다. 근데 지금 입고 계신 패딩은 주황색인데요. 주황색이죠.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 네, 아무 상관 무관하죠. 왜냐면 또 네네네. 주황색을 키 컬러로 하고 있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군요. 캡틴 아메리카 코스튬의 주요 색깔 하면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미국 국기의 성조기의 그렇죠. 색이다 보니까 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인데 하얀색은 없고 키 컬러가 하얀색인 정당 그 메이저 정당은 없는 것 어. 같고 되게 선을 잘 타시네요. 핵심에 가셨네요. 어쨌든 네, 둘 다 뭐, 운이 좋아서 그래서 연구소의 부소장 여러 부소장 중 하나. 저도 이거 처음 듣는 소식인데 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 정당마다 하나씩 네. 이제 그런 청년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이제 청년 정책 관련된 이제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주로 저는 아마 세미나를 주최하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뭐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정책 이반자들 같이 모여서 뭐 대화를 하고 그 새로운 정책이나 우리가 현안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들어보고 그런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형태를 아마 띠는 세미나를 좀 진행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정책 이반자들한테 좀 전달을 해서 뭐 청년분들이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상적인데 근데 이게 뭐 말이 쉽지. 근데 교육 씨가 각이 좀 나온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상임위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지금 마이크 앞에 대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하게 그렇습니까? 뭔가 단상 위가 잘 어울리는 감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렇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뭐 2달 사이에 인생이 크게 변할 리 있겠느냐 이러시더니 포켓몬 카드로 기만 전술을 펼치시고는 그러네요. 바로 이렇게 감투 쓴 얘기를 스무스하게 들어오시니 왜냐면 저한테는 일종의 그 수순 같은 거였거든요. 어떤 수순이죠? 어떤 수순인가요? 왜냐면 제가 설마 이게 지금 아니. 쭉쭉 올라가는 마블러스쿠의 엔드 게임이 있는 건가요? 제가 무슨 정치 입문 이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지금 보니까 약간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잠깐만요. 어느 대통령?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건 노코멘트 하겠는데 하여간 약간 또 근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욕이야 칭찬이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닮았다고 해서 그 당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고. 저 이재명 무슨 의원 뭐 상임위원인지 뭐 누가 또 국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엮여 있는 거랑 이재명이 국힘에 들어 있다고요? 아니 이재명이라는 동명이인이 의원이 또 국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나 어떤 똑같은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정치색은. 그러니까 뭐 이름이나 이렇게 뭐 생김새 외모나 성별로 이제 그 국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앞뒤 설명 싹 다 잘라먹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 방송 논란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요. 다급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렇게라도 방송이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방송에서 영화학개론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싫지 않죠? 문화부 장관 하시겠어요? 저 한 자리 어떻게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문화 정책을 이제 전공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관련된 쪽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저한테는 하나의 스텝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제가 뭐하러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유학을 갔다 왔겠습니까? 크네요. 거침없는 액수 공개와 역시 투명하시네요. 그럼요. 투명하게 가려는 어떻게 보면 이것부터가 수순이다. 그의 발자취가 시작된 그런 거 아닐까? 네네네.
이거 많이 듣겠는데 나중에 말 조심해야겠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언제나 네네. 이제 저희 방송의 사실 창립자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동 창립자 코파운더라고 하죠. 교영님이시기 네. 때문에 언제나 교영님 사랑하고 애정하고 존경하고 응원했다. 나중에라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이러한 멘트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교영님을 지지해요. 마블러스 쿨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당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네. 그죠. 어디 계신지 모르고요. 저 아직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아니, 미리 얘기하고 오진 않았어가지고. 진짜 네. 지금 저희 셋이 오늘 방금 만나자마자 이 방송을 시작한 거라서 녹음을 네네.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참 이게 리액션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교역 씨가 온다는 건지도 몰랐어요. 여기 오는 줄도 몰랐어요. 저기요, 그때 이건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건 당신 문제야. 이건 점점 그렇군요. 상현 씨의 문제 아닌가. 저 말씀드렸습니다, 좀 여러분. 더 자세하게 통보해 주셨어야 하는 생각이. 또 제가 네. 진행자로서 또 깊은 사과의 말씀,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미리부터 보여드려야 나중에 또 떡고무리를 떨어졌을 때.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안 그래도 마블 영화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마블을 애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블러스 쿠가.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코믹스 지식들이 꽤 돼요. 맞아요. 그리고 추천해 주셨어요 저한테.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기대된다. 마블 관련해서는 또 두 분이 영미권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영미권 물을 좀 드셨기 때문에 출신이긴 하죠. 근데 저는 네. 졸업을 못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 물 마셔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영미권 물 마셔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석회수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총싸움도 보고 재밌는 거 많이 봤습니다. 건법, 전통 무술. 미국의 전통 무술 건법. 그래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어. 이렇게 달아오르는 게 아주 탁 느껴지는데요. 교영님의 어마어마한 근황 조금 이따 또 이제 이야기 편하게 풀면서 나눠보도록 하고, 이에 맞서는 또 우리 제빈님의 미니빈의 근황이 또 궁금해진다 이 말이야. 과연 이런 근황의 양감을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얼굴이 화끈해지는 게 그렇게까지 스펙터클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너무 큰 걸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터뜨리셔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최근에 제가 친구랑 만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 행복의 뜻이 뭡니까? 행복이요? 네. 해피? 네. 뭐 즐겁고 좋고 뭐 기쁘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쵸. 기간을 생각을 한다고 봐요. 기간. 그러니까 나 그때 행복했어. 나 그때 참 뭐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제 곧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 안에는 기간이 전제되어 있다. 시기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간헐적으로 한번 잠깐 오는 거. 요거는 이제 기쁨이고 쾌감이지 행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 주위에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다들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교역 씨가 말한 게 원뜻이에요, 사실. 진짜로? 행복이 지금 교영님도 놀래서 눈을 동그랗게 지금. 그러니까 진짜 간헐적으로 잠깐 오는 게 행복이고. 그게 사전적 정의가. 사전적, 그러니까 다행할 때 행자에 복복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이에요, 사실. 행복은.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협소한 단위라는 거죠. 그러네요. 잠깐 오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쁨, 약간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너무 큰 단위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다. 정신 상태요? 어떤 정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나 행복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누구한테?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다지 행복이라고 말할 것까지 없을 정도? 근데 누구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방금? 그러니까 근데 네네. 너 지금 요새 뭐 행복하지 않아? 잘 지내고 있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답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어요. 네네. 뭐 그냥 행복까지는 아니고 대충 괜찮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교육시 덕에 약간 어그러지고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이제 그만큼 그 좀 뭐랄까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행복이라 하면 약간 이게 자존심처럼 작동하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 맞아요. 동의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요소인 거죠. 그럼요. 내가 괴롭고 진짜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괴로운데도 나 행복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당위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마치 대학교 졸업장 생각하시듯이 필수적으로 삶을 맞아요.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뜻에 비해서 너무 큰 단위이고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해탈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인 건데 네. 우리가 사용하는 원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이란 단어의 어떤 뉘앙스가 흔히들 사용하는 네, 그런 근데 그거를 자기 체면이죠. 그렇죠.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갖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 체면을 걸면서 나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기만이고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기제 같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뜻을 이제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네. 말씀하십시오.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아직 행운이 안 왔으니까. 기분이 더럽습니다. 앞에 오늘따라 유난히 불쾌합니다. 자, 정정하자면 네. 그게 스튜디오가 더워 죽겠습니다. 옷을 일단 벗으세요. 옷을 벗으시고 온풍기 끄세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행운으로 써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단어를. 그 앞에 네. 되게 디테일하고 네네. 세심하게 네. 잘 깔아주긴 하셨는데요. 설명을. 네네. 네. 결국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는 말이 그러니까 워딩이 좀 어쨌든 쉽게 내뱉어도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행복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과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맞아요. 그것을부터 벗어나라. 그건 동의합니다. 네. 저도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네. 행복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 그러니까 아닌 불행이다. 행복 아닌 불행. 그렇죠. 그 그렇죠. 중간에 이제 네. 뉴트럴한 공간이 네. 있는데 네. 우리는 그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난 불행한 사람이라 네. 돼버리는 네.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게 자꾸 본인을 좀 행복해 보이려고 좀 푸시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많이들 앓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중간 지점, 진짜 그 중간 지점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축소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컨택트 보면은 어라이벌 보면은 외계 언어를 이해하니까 사고 체계가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어떤 뭐랄까 압박감 같은 걸 느끼게 되면 그만큼 행복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인지하시고 난 행복하지 않은데 이따가 한 3분 뒤에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기쁨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권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의식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래요. 이거 자체가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세상에 살다 보면 경제적인 것부터 온갖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 의식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일단 맞아요. 그리고 행복을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패시브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행복한 순간에 잘 못 느끼고 그걸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 불안을 먼저 느끼거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때 뜻밖의 이제 행운이 왔을 때 그거를 정말 충분히 즐기고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중 지나가는 거 하나 그리고 다음에 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감정을 자제해야 돼. 혹시 몰라 이런 그런 비현실적인 걱정들 그런 것들도 좀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이. 오늘 재빈님이 굉장히 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꺼내와 주신 것 같고 또 아까 교영님이 하신 말씀에도 공감 가는 게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그럴 때도
기쁘다의 반대말은 슬프다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행복과 불행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서 굳이 예를 들면 기쁘다의 반대가 슬프다일 수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에 어떤 중간 지점도 그냥 일반적인 상태의 감정이나 상태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아닐까? 저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중간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좀 제안해 보시죠. 행복과 불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과 슬픔 뭐 그런 거 사이에 이제 슬픔이. 슬픔? 죄송합니다. 아니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당당하게. 노쁨. 노쁨. 노쁨 괜찮네. 딱히 기쁘진 않은. 네. 무쁨. 그래. 근데 필요해요 이게. 나는 무쁨 상태야. 난 무쁨이야. 나 오늘 무쁨해. 나 오늘 네. 무쁨해. 오늘 내 그 감정 친구들이 파업 중이야. 그래. 다 파업하니까 어. 한 놈만 남는 게 아니고. 그래. 딱히 무쁨이야. 소름 돋게도 저는 오늘 영화가 무쁨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내기도 안 돼요. 파업 중이었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그 친구들이. 너무 웃기네. 할 일이 없었네. 휴가였네 그 친구들이. 맞습니다. 뭐 교영님 나중에 이렇게 잘 되시면 제가 보니까 재민님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도 저는 장관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야 여러분 인생의 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줄을 서야 돼요. 10년 지대계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깜빵 가고 그때는 철저하게 모른 척하면서 그 형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로 일축하겠습니다. 선서도 하지 않고 다 농담이고요. 사실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어가지고 두 분이 나오시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떠오른 게 아무래도 또 이제 두 분 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마블 영화, 마블 콘텐츠를 워낙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재빈님은 스타워즈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으시고 그리고 꼭 스타워즈까지 안 가더라도 아까 뭐 아주 깊은 팬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유희왕도 언급을 하셨고 중학교 2학년에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영혼을 불태웠죠. 그 정도로. 저는 그때만 해도 진짜 아마 일단 중학교 애들은 다 썰어버렸습니다. 저의 덱으로. 듀얼로요? 네. 문제는 진짜 그게 유희왕 세계관이 실존하는군요. 그럼 듀얼 아카데미였어요. 10이 붙으면 듀얼로 승부를 내자라든지. 2006년 당시 저동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쨌든 저동왕. 저동의 유희왕 제왕 우리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을 텐데 진짜. 유희왕도 그렇고 뭐 이제 아까 교영님도 포켓몬 말씀하셔서 저는 21세기 최고의 컨텐츠,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문화적으로 가장 강대한 영향을 끼친 IP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뭐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다 그렇죠. 뭐 통틀었었죠. 게임, 드라마 다 통틀어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뭐 해리포터도 떠올리실 수 있고 그건 아니에요. 반지의 제왕 너무 동의해. 해리포터는 예시예요. 예시. 어디 해리포터가 나와서 제가 지금 깔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우라카이 한 거 그거. 어쨌든 뭐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뭐 아까 말씀하신 포켓몬, 뭐 디지몬 정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IP들이 있을 텐데 가장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데 이거는 진짜. 일단 최근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돈 번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켓몬. 그러니까 생각보다 포켓몬이 엄청 많이 벌었더라고. 그럼요.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반해의 감정? 아니. 저는 그런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냥 제가 디지몬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포켓몬은 너무 단순한 세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디지몬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세계의 어떤 바이러스들이거든요. 디지몬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름의 어떤 우리 현실 세계와 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포켓몬은 그게 너무 없는 가상 세계라서 철학이 없다. 좀 그런 느낌이 너무 캐주얼하다.
너무 그냥 귀여움만으로 승부를 보는 귀여움 원툴이다. 근데 이게 제가 애완동물을 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유대 관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렸을 때는 좀 막 나갔을 때는 막 개 키우는 애 앞에서 막 보신탕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그거는 어떤 그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나갔을 때, 그때는 사회화가 덜 됐을 때니까,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죠. 저는 지금 재빈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전에 어릴 때 만났으면 소시오패스 유이왕 마스터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을 텐데. 그때 의절했을 겁니다. 하여간 어찌되었건 제 포켓몬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교육 씨 생각은 어떠세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포켓몬에 대해서요? 뭐 포켓몬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포켓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동물을 키웠고 안 키웠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죠? 키웠을 때는 저는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가축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걔네 데리고 싸움도 붙이네. 맞아, 사실 포켓몬은 그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 뭐 동물복지 이런 것들이 한참 이제 떠오르는 맞네. 시기인데 아직도 가축을 데려다가 사실 이게 투견 싸움처럼 보일 확률이 그러네.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그렇게 좀 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작품에서도 계속 포장하고 있죠. 우리는 친구고 너를 위해 싸울 그래. 거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네. 있긴 하지. 그 주제가가 아직도 떠올라요. 뭐죠? 저 우리는 모두 친구. 그래. 이거. 예. 그래서 저는 기만이네. 저는 제 아이한테 포켓몬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카드는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걔네 카드잖아요. 종이 아빠, 딱지니까. 아빠 이거 뭐야? 재밌어 보여. 응, 가축이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가축이야. 그러면 교육 씨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강대한 IP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1세기에. 저는 그 디즈니의 공주 시리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린세스 시리즈.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어릴 때 거의 그냥 씨 재배하듯이 어린 애들한테 이제 분배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표현이 웃기긴 돈을 한데. 얼마나 많이 벌고 그걸 다 떠나서 어린 아이들이 아예 그 사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공주는 어떻고 뭐 이제 뭐 인종에 대한 그런 생각도 이제 포함이 들어갈 되는 수도 거죠. 있고 뭐 건선징악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런 음. 약간 어릴 때 알아야 될 것들 혹은 몰라도 좋을 것들 그리고 현재하고 과거에 좀 달랐던 것들을 배웠던 게 보통 그런 디즈니 만화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꼽진 못하겠어요. 왜냐면 하나로서는 되게 힘이 약할 것 같고 근데 그 나왔던 이제 전체적인 시리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프린세스 시리즈들이 각각 대부분은 그 유럽 등지에 어떤 실제 있었던 동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거대 프랜차이즈로 이제 탁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한 것은 디즈니가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창조적 파괴도 하고 있잖아요 요새. 거의 셀프 반달리즘을 좀 있으면 또 백설공주 실사와 제가 또 정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재원 씨랑 반드시 다룰 것이라는 거. 제가 참 지지합니다. 이 기획. 재원 씨가 요즘 저만 보이면 그 눈을 피하더라고. 그래서 백설공주 얘기할까봐. 어쨌든 뭐 디즈니의 프린세스 시리즈도 영향력이 크죠.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이 각인이 되고 했던 요소들이 있다면 과거 사례까지 종합해봤을 때는 역시 007이 아닌가. 이거는 다들 옛날 냄새나. 맞아요. 옛날 쾌한 냄새가 나요. 옛날 거니까 60년대 62년에 처음 나온 거니까. 저 사실. 반박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20세기의 문화적 영향력 IP라고 하면 인정인데 21세기는 아니다. 21세기는 조금 저도 그렇지 20세기로 생각을 하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네요. 하긴 디즈니 공주들은 90년대 그 리메이크 되고 있잖아요. 21세기 물론 셀프 반달리즘이긴 하지만 그럼 007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사했잖아요. 아니 다니엘 크레이그 근사하게 퇴장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폭사가 아니라 뭐 근사하게 21세기? 폭사. 21세기 하면은 뭐 MCU죠. 이견이 있겠습니까? 사실 뭐 스타워즈 반박 없으신가요? 스타워즈도 20세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솔직히 그래요. 스타워즈는 20세기고 그리고 21세기에 나온 스타워즈들이 다 이제 좋지 않았어요. 저는 10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디즈니 스타워즈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죽었어요? 거의 그런 상태죠. 근데 하여간 진짜 MCU가
그랬고 배트맨 저 DC 쪽만 하더라도 78년, 89년 뭐 이랬으니까 사실 그 계보를 생각한다면 하지만 MCU가 아시죠? DC 붐은 온다는 것. 올 여름에도 온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일종의 그 80,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파 아닐까요? 아니에요. DC 붐은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DC도. 그 형님도 똑바로 들으세요. 올해가 DCU의 원년이다. 반드시 알아주시고 MCU 이제 한물 간다. DCU 이제 붐이 옵니다. 그리고 그 MCU에 누가 있어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지금 이길 수 있습니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갑니다. 지금 망했지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마블의 뭐 캡틴 머식이랑 뭐 상대가 되냐고 이 말이야. 잘 들었고요. 나도 DC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변호를 안 해주고 싶어? 이게. 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마블에 대해서 극단적인 폄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어려워지긴 하고 있습니다. 저도 MCU 좋아하긴 하는데 또 두 분의 깊은 MCU 사랑 또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질문 수준이 슈퍼맨, 배트맨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누가 그래, 있냐? 맞아. 이거는 아말감 유니버스라고 또 따로 있어요. 두 사람 섞이는 거. 알고 두 있습니다. 쭉. 그거 보시면 돼요. 두 분 오늘 되게 썬더볼트 로스랑 미스터 블루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지금 고견을 좀 들으러 왔어요. 물론 오실 줄 몰랐지만 오시니까 저는 야 이분이 또 오리지널 씬 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한번 코믹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예전에 추천해주신 코믹스인가요? 왜 이걸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무려 로스 대통령 각하 한 분 모시고 또 미스터 블루 리더 한 분 모시고 유사하네 각자.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얼마나 또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방패를 든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캡틴 아메리카 신작이죠. 브레이브 뉴 월드 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 멋진 어쨌든요. 멋졌는지도 모르겠고 신세계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 캡틴 아메리카 솔로 영화로는 네 번째 영화이지만 샘 윌슨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맡은 이후로는 솔로 영화로서 첫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과연 샘이 스티브의 역할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극 내용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기대이셨을 것 같고요. 영화 외적으로는 비슷해요. 구도가. 이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가 그동안 MCU에서 차지했던 위상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또 이 새 시리즈가 잘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마블러스 쿠의 의견부터 우리 로스 각하 모셨거든요. 벌써 분노가 치미네요. 얼굴이 좀 빨가신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진짜 너무 덥습니다. 끄셨나요 온풍기? 네, 온풍 껐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영화 자체를 그렇게 재밌게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중에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결말 부분이 너무 확 사그라드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게 클라이막스가 좀 약하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워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많은 MCU 영화들을 저희 방송에서 심지어 MCU 드라마들도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제가 진짜 어떤 편에서는 이 작품 너무 별로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마블러스 쿠는 끝까지 그래도 미덕이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셨었단 말이죠. MCU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튜 머독이었어요. 지금 최후의 변호사였는데 오늘 뭔가 스탠스가 약간 달라지신 것 같다. 낙담이 보였습니다. 눈빛에서. 조금 이제
사실 이제 페이지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6번째 페이지인가요? 5번째인가? 다섯 다섯 번째.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예전에는 제가 각 페이지 순서랑 각 페이지마다 맞아, 어떤 맞아, 영화들이 맞아. 있었는지 다 꿰차고 있었는데 음. 요즘 이렇게 좀 희미해진 게 확실히 마블에 대한 관심도가 좀 식긴 식었구나. 저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데요. 많이 복잡해지기도 했죠. 맞아요. 그렇죠. 드라마랑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응. 어쨌든 마블러스 쿠의 좀 인상 비평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미니빈의 의견, 우리 미스터 블루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길게 얘기를 좀 아이, 드릴게요. 뭐, 그럼요. 네. 그 최근에 지난번에 그 스켈레톤 크루 그 스타워즈 드라마. 드라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들이 보통 작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나 자기가 이제 활약이 괜찮았다 싶으면 얼굴 IP를 피규어 회사한테 줍니다. 피규어 회사에 네. 자기 얼굴로 피규어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캡틴 마블에서 주드로는 자기 얼굴을 안 줬어요. 캡틴 마블에 나오는 자기 캐릭터 피규어에. 그래서 이제 주드로 얼굴이 안 나와 있는데 반해 스켈레톤 크루의 이 주드로 피규어에는 저도 최근에 샀는데 주드로 얼굴이 아주 자세히 이제 표현이 돼 있고 네. 거기다가 홍보 영상까지 찍었어요. 내 피규어가 나왔다 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웠나 보다. 네, 그래갖고 꿈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해리슨 포드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해리슨 포드는 자기 IP를 거의 헤프다시피 넘겨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한 솔로가 4개가 있고요. 네. 인디아나 존스가 4개가 있습니다. 정말 뿌리다시피 야 가져서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레드 헐크에 자기 IP를 안 줬어요. 안 준 피규어가 출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들 얘기하는 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상하다. 영화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영화가 해리스 포드 옹께서 느끼시기에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다. 정확하게 그 결과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왜 IP를 안 줬겠는가? 그렇게 너그러우신 할아버지가 절대 완전히 다른 얼굴이야. 해리슨 포드 얼굴을 눈치고 찾아볼 수가 없어. 레드 헐크 피규어의 얼굴에서. 정말 그 이유를 알겠다 싶은 허접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 오랜만에 MCU 영화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마블 좋아하는 두 분 모셔서 잔칫날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이었네요. 장례식까지는 그렇게 표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자존심인가요? 그냥 행복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무쁨 상태일 네. 뿐이다. 잔치가 아니라고 장례식은 아닙니다. 저는 제 부족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젠장 맞아. 두 분의 의견이 사실 전 이럴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영화를 두고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저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만 보면 지금 초상집이거든요. 제가 가장 고평가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 영화가 나쁘거나 못 만든 영화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의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한 영화인 것 딱 그 정도. 그 정도고 좀 더 하나 붙이자면 페이즈 2의 초반부 영화들이 전 약간 완성도가 이러지 않았나? 이러지. 몰라요. 두 분이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토르 다크월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선생님, 토르 다크월드는 가장 안 나온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거랑 비교를 한다는 건 지금 그냥 조롱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요. 안 나온 영화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좋게 나오지 못한 영화죠. 전 토르 다크월드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 아이언맨 2보다는 토르 다크월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이언맨 2, 토르 2, 네. 그리고 아이언맨 3까지. 아이언맨 3는 근본이죠. 아니,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를 아니 내 취향이야. 저는 딱 이 정도의 브레이브 뉴 월드 수준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걸 좋게 포장한다면 마블의 수준이 원래 이 정도 아니었어? 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쁘게 얘기한다면 얄미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 수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서 실망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퍼스트 어벤져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부작은 좋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중에서는 확실히 제일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만 따라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리까리하실 수도 있어요. 스티브 로저스가 자기 인생 편하게 살면서 은퇴 선언을 하고 그 방패를 샘에게 물려준 것까지는 봤는데
뭔가 지금 중간에 많이 이야기가 생략된 것 같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샘이 웬 흑인 할아버지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최초의 캡틴 아메리카 중 한 분이시죠 막 이러면서 친한 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중간에 이제 팔콘 앤 윈터 솔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의 샘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서 호아킨이라는 새로운 사이드킥, 새로운 팔콘과 함께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비밀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캡틴 네네. 아메리카의 역할을 이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MCU의 세계 정세에서 정말 의외였던 부분이 뭐냐? 썬더볼트 로스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윌리엄 허트 배우의 얼굴로 등장을 했었던 그 장군이 원래 헐크 사냥꾼이었고 또 네. 어벤져스와 반목해가지고 소코비아 협정 막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막 거의 막 히어로들을 와해시켰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니 아무리 원작에 있는 설정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호전광을 대통령으로 뽑다니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요즘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걸 보면 가능하니 말이 안 되는 것만도 이제,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굴이 해리슨 포드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허트 배우가 작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슨 포드의 얼굴을 한 썬더버트 로스가 샘에게 와서 자네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서 어벤져스를 재건해주게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 샘과 절친한 관계이자 최초의 슈퍼솔저 중 하나였던 이사야가 뭐에 홀려 귀신에 뒤집어 씌웠는지 갑자기 눈깔 뒤집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암살은 미수에 그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이러다가는 세계 정세도 흔들리고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나의 지금 입지도 굉장히 흔들리겠다 해서 샘이 자신의 친구인 이사야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음모들을 줍줍해 나가는 내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목이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이기도 하지만 제작 당시에는 뉴 월드 오더라는 그 부제로 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신세계 질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이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가 다른 MCU의 시리즈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정치학적인 면모가 있었던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가 조금 탐구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와 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무대로서 날뛸 이 새로운 MCU의 세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전 캡틴 아메리카와의 이제 비교를 뭐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스티브 로저스가 워낙에 또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비교가 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정말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지능이 매우 떨어진다. 그 로스 장군이 어벤져스 재건을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힘으로써 이제 사용을 하려고 어벤져스 재건을 요청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근데 그거를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는 모습이 그전 스티브 로저스와 정말 별반 차이 없이 낮은 정치적 지능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반박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스티브는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스티브가 대통령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의심은 했을 것 같거든요. 무슨 의도일까? 이 대통령의 의도가. 근데 샘은 너무 물론 이제 귀 입꼬리가 막 귀에 걸리면서 좋아요 막 이러진 않았지만 호아킨한테 가서 나보고 재건하래. 약간 이렇게 봤지? 나보고 재건하래. 그게 조금 네. 좀 그렇긴 하지 않았나. 그렇죠. 뭐 아마 스티브 로저스였으면은 그렇게 제안하기 전에 이미 지하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뭐 그 정도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라마도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팔콘 앤 윈터 솔저. 팔콘 앤 윈터 솔저. 그때 이후 그걸 봤다고 치더라도 왜 샘 윌슨이 거의 이제 미국 정부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서사가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MCU 좋아하고 원작 코믹스도 나름 읽어보긴 했지만 다 읽은 건 아니라서
쉴드라는 조직이 전 세계적인 조직인 건가요? 유엔처럼? 범세계 제가 알기로는 네. 유엔 산하였던 걸로 아, 네, 알고 맞아요. 있긴 해요. 예, 예, 아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역시 말씀대로 예. 그 윈터 솔저 영화에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그 쉴드를 위해서 일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조직이었으니까 미국이라는 단일 정부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니긴 했네요. 초국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단지 이제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었을 뿐. 하필이면 아, 아니 유엔도 뉴욕인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엔 그 센터가 팍스 아메리카나. 뽕 찬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당연히 이 영화를 보면서 스티브 로저스의 캡틴 아메리카와 이 새 캡틴 아메리카를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이길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첫 편만으로는 그렇게 한데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력의 면에서는 슈퍼솔저 혈청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브 로저스에 비해서 월등히 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아쉽지만 이 인물이 그 캡틴 아메리카 윈스터 솔저 그 영화를 보면 첫 등장할 때 팔콘으로서 심리 상담가인가? 뭐 그런 걸로 이제 첫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세션을 열고 있죠.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샘이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면서도 이전에 스티브 로저스가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미션 안에서도 인질들을 먼저 우선시한다거나 그들을 달래려고 한다거나 특히 또 그 멕시코에 가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 스페니쉬로 이제 멕시칸 인질들을 이제 안심시키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계속 뭔가 악당들과 결국에는 주먹 다짐으로 가더라도 처음에는 좀 말로 어떻게 해보려는 스탠스가 보이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할리우드 대중 상업 영화 주인공의 어떤 약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면도 있지만 그래도 캡틴 아메리카로서는 꽤 괜찮은 접근법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더 달랐어야 됐다고 봐요. 아 어떻게 스티브 로저스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들 수 있는 게 배트맨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고 배트맨 비욘드라고 있거든요. 네네 알고 그건 있습니다. 이제 배트맨이 있고 그 당시가 미래가 되었을 때 블레이드 러너적으로 미래였을 때 그때 테리 맥기니스라는 애가 배트맨을 하는데 이 테리 맥기니스와 원래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조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배트맨은 조커한테 시달리지 않으려고 조커의 이제 말재간에 이 굉장히 고약한 농담 같은 것들에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근데 테리 맥기니스는 반대로 조커가 뭐라고 이제 비아냥되면 야 너는 더 멍청하잖아, 넌 더 바보 같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받아쳐요. 더 고약하게 지지 않아. 네, 그래서 조커를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정도로 같은 배트맨 같은 캡틴이다 하더라도 완전히 좀 다른 어떤 상황을 좀 가졌어야 되지 않나? 마치 마일스 모랄레스가 피터 파커와 다르다는 것처럼 그런 근데 코믹스에서도 그 차이가 저는 잘 못 보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영화판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코믹스랑은 비슷해요. 그렇게 네. 코믹스하고 지금 현재 나온 캡틴 아메리카 영화의 이제 샘 윌슨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버먼트 그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도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나중에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코믹스에서는 거의 뭐랄까 좀 장식품 정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를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코믹스에서. 충성심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거의 쓰이는 정도여서 세계를 지키는 캡틴 아메리카 이런 느낌. 그 전에 이제 스티브 로저스가 갖고 있던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의 캡틴 아메리카하고는 조금 달라. 그리고 원작에서는 스티브 로저스가 살아 있거든요. 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로저스 대령으로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이 더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더 보고 싶고 더 흥미로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사실 캡틴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떼놓고 봐도 스티브 로저스는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토니 스타크처럼 막 변칙적이라거나 농담을 한다거나 이런 인물은 아니라서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올곧고 강직한 인물상에서 오는 매력은 분명히 있었고 또 자신의 시간대를 잃어버렸던 인물
이라는 어떤 애수 같은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인물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샘 윌슨도 이렇게 딱 떼고 봤을 때 매력 있는가? 이거는 좀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콘이라는 어떤 그 능력 외에는 아직 뭐 어떤 게 없었던 것 같아. 더 덧칠해진 게. 근데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네. 이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가족 이야기가 이제 좀 잠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블립 맞아요. 때문에 좀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서 뭐 대출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를 영화에서 좀 개인사들을 이어줬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영화 봤을 때는 거의 그 본 시리즈 있잖아요. 본 시리즈 이제 최후반에 그 본의 어떤 서사가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되게 기능적인 그냥 요원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요원의 모습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캐릭터적으로 매력을 그렇게 크게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전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사실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를 보면 스티브 로저스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스티브 로저스라는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공감시키기 위해서 초반 거의 2-30분을 할애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시작하자마자 액션으로 이제 던져지는 작품이다 보니까 물론 앞에 뭐 30몇 편의 영화들이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으니 이해가 가는 결정이긴 하지만 좀 그런 사적 모멘트를 좀 더 넣었으면 관객들도 조금 더 이입하기에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마블 아니 그 영화를 그동안 봐왔던 관객분들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봤을지언정 결국에는 그 우리가 샘 윌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스티브 로저스의 이제 조수 사이드킥이죠. 네, 맞아요. 그 정도가 다기 때문에 사실 양념이에요.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 거기서 겪는 고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나. 드라마에서도 너무 처음부터 이제 요원으로 활동하는 역할밖에 없었어가지고 그게 좀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영화는 그 드라마는 사실 팔콘 앤 윈터 솔저라고 하지만 저는 그 존 워커가 더 재밌었거든요. 짝퉁 캡틴 아메리카. 네. 짝퉁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갈등이나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이 더 물론 그 작품 자체가 훌륭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작품을 갖다가 완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워커가 더 가지고 가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콘과 윈터 솔저는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만 한 누가 캡틴 할 것인가 정도 그 정도 갈등 외에는 없었어서 진짜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보면 샘 윌슨을 팔콘도 캡틴 아메리카도 아닌 샘 윌슨을 좀 표현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제 그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봐야죠. 이 다음 편에 갑자기 샘 윌슨 개인사 보여줄 것도 아니고. 아 너무 늦었다. CPR 하기엔 너무 늦었다. 너무 너무 다 동의되는 바람.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랬는데 아니면 이번 영화에서라도 그런 고충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 놓쳤죠. 이러면 이제 DC 꼴 나는 겁니다. DC가 어때서요? DC가 어때서요? 아니 근데 지난달만 해도 잭 스나이더 욕하고 그러셨던 분이 잭 스나이더는 욕 먹어야 돼요. 그 양반 때문에 DC 망했으니까. 잭 스나이더의 DC 영화들은 볼만합니다. 꺼져. 다른 영화들이 문제지. 예. 꺼지고요. 아니 어쨌든 샘 윌슨은 단무지일 때 맛있었던 녀석. 메인은 조금 그냥 따까리란 얘기잖아요. 참 솔직해 사람이. 짜장면 역할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만두도 못 갔나요? 군만두는 갔어요. 왜냐면 또 옆에 호아킨이 새로운 단무지로 붙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 해서 이제 썬더볼트 장군이었던 인물이 새로운 얼굴로 대통령이 되고 또 지금 이 MCU 내의 상황이 미국과 프랑스와 인도와 일본 등 어떤 다국들이 모여서 셀레스티얼 섬, 그러니까 그 이터널스 영화에 나왔던 그 섬을 이제 주축으로 이제 어떤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캡틴 아메리카 솔로 영화 특유의 어떤 정치 지정학적인 면모들을 끌어올려고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로스의 대통령 설정부터 원작에 있었던 설정이라고는 하지만 좀 어떠셨는지. 이거는 뭐 원작하고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미국 현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대통령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고
현실에서요? 네, 현실에서. 너무 네. 그걸 의식한 것 같은 그러다 느낌. 보니까 처음에 무슨 미국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 막 투게더 막 이러면서 네. 진행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저렇게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대통령 되나? 그리고 로스 장군이면은 트럼프보다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반영을 뭐 그걸 따라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카리스마틱한 거를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았나 싶었고, 이건 근데 진짜 영화 외적인 것 같아요. 그 방금 질문하고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이사 브래들리가 이제 총을 쏘고 이제 테러를 이제 벌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같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정치적 선전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제 정치 마케팅 중에 하나인 건데, 벙커에 숨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트럼프와 이제 비교가 되면서 뭔가 더 이상 약간 대통령을 맞아. 영화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과거만큼 이제 쉽지가 않겠다. 뭔가 더 자극적이거나 더 현실적이거나 좀 더 구체화된 캐릭터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좀 와닿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가 문제라고 봐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영화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도 레드헐크고, 근데 또 로스가 지금까지 이제 MCU에서 달려왔던 길을 보면 네. 그냥 완전 어벤져스를 완전 무력화하는 수준의 안티였죠. 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걸 납득해버린다. 그 인피니티 워 사건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겠다. 좀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오케이라고 하되 협잡이 있었어야 됐다고 봐요. 맞아요. 그게 로스의 캐릭터에 또 맞는 것 같고, 아마 겉으로는 샘에게 어벤져스를 재건하라고 하지만 네. 또 속으로는 얘네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네. 미국 내에서 부려먹을 수 있을지를 네, 좀 네. 연구하고 있어야 됐던 인물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 타일러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상을 갖다 끼우면 안 되고, 너무 가족 멜로 드라마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장군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군인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만큼 이 셀레스티얼 관련해서 이 MCU 내 사람들이 불안하고 하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인물을 이렇게 좀 뭐랄까 극우화. 네, 극우적인 인물을 취임식에 탱크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백악관 앞에 탱크가 지나다니고요. 그거 뭐죠? 쉴드 헬리캐리어? 네, 헬리캐리어 띄우고. 그렇지. 헬리콥터 띄우고 저는 그 사실 못해도 박정희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로스가 레드헐크도 레드헐크지만 아메리칸 패트리어트 저 장갑을 지가 입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가 이 인물한테 맞는 거 아닌가? 워머신 네. 수트처럼. 그러니까 몸은 헐크가 될 수 있는 몸이 이 워머신 수트도 입었어. 이 정도가 되어야 진한 로스의 캐릭터에 맞는 게 아닌가. 그건 맞는 것 같아. 네. 되게 공격적인 인물이었고 네. 헐크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헐크 잡으려고 했고 그죠. 그 어벤져스 영화에서 계속 소코비아 협정 강요하다가 깨판 냈고 가장 마지막 출연이 그 블랙 위도우 영화였잖아요. 네. 그것도 탄압이었잖아. 네, 거기서도 그랬으니까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정도면 진짜 그죠. 그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헬리캐리어 띄우고 땅크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던 주요 원동력도 그거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결속, 어벤져스 미국 통제하에 새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뭐 무한한 지지하고 마가.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좌절된 건데 그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하나 언급이 되잖아요. 네. 분립이 돼서 5년 동안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없어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웠었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래서 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구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와 그런 어떤 뭐랄까 경제 문제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 뭐라 그러죠?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로스가 대통령이 됐다. 저는 거기서 그걸 기대했어요. 분립된 사람들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투게더보다는 어게인. 원래 제자리로 노 분립 그 이전으로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서 갈라치기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이 입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대통령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민생 문제에서 만약에 그 마블 가상의 세계가 가상의 미국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갈등이 엄청 이제 늘어나는 상태인데 거기서 한 후보가 투게더. 그니까
뭐 아이스크림 이름 외치면서 이제 나오는 아니 이게 맞는 게 저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 좋아하는 영화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데 저는 이터널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피규어 그- 다 샀어요. 나보다 더한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MCU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거의 코즈믹 호러급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터전으로 살고 있던 이 음. 지구라는 행성이 겨우 어느 한 외계인의 알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있을 텐데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끌고 들어와서 로스가 이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MCU 영화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MCU 내의 일반 사람들은요 외계인 침공 같은 거를 그냥 맞아요.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해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 뭐 셀레스티얼 사건. 나는 그 일반 지구인이 셀레스티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건, 뭐 절반이 소멸됐던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그거를 설명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 개별 사건들이 갖고 있던 임팩트들이 분명 있었을 테고 그것들 덕분에 이런 호전적이고 극우적인 인물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일 텐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그냥 쑥 하고 넘어가니까 이거를 그냥 장르적인 어떤 촌철살인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기서 잠깐만 딴 얘기 잠깐만 하자면 지금 상현 씨가 말씀하신 듣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상현 씨가 말씀하신 외계인 침공에 대한 어떤 쇼크 이거는 배트맨 슈퍼맨에 굉장히 자세하게 너무나 설득력 있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영화 재미없잖아요. 근데 흥미로워요. 그 부분은 흥미롭다 이겁니다. 재미없잖아요. 슈퍼맨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볼만하다. 네. 2시간짜리 영화. 2시간 반짜리인가요? 원래 3시간짜리고요. 감독판은 하여간 어쨌든 부분이- 그렇다는 점. 그 부분이 네. 몇 분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표가 다른 거죠. 마블과 DC가.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 마블 영화나 이제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정치인이 되어야 돼라고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툭툭 미는 듯한 느낌이 더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확 나쁜 사람 두고 한 가지의 뭐 임팩트를 줘서 그 인물이 그 정치인이 이제 뭐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되게 뭔가 이도저도 아니게 좀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로스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라면 일본 도쿄까지 가서 내 말 안 듣는다? 그 바로 그냥 항모 전단 출격해. 출격시켜.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 그 집음에서 제가 진짜 웃겼었어요. 진짜 이 진짜 우스꽝스럽다는 게 일본 총리가 저렇게 미국 대통령한테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직구를 던지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아무리 MCU 세계라지만 그렇죠. 너무 언제부터 일본 총리가 이렇게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일본 관객들 입장에서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판타지일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너무 개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다만티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채취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미래의 석유, 그게 원폭도 아니고 포스트 와칸다, 재팬. 아니 그게 동해에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인도양 아니야? 너무 멀잖아. 근데 진짜 그 아다만티움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 거라면 네. 진짜 그러면은 진짜 아다만티움으로 엑스맨을 포석이 아니라 거의 무슨 온슬러트나 정말 엄청 강력한 빌런을 이제 낳으려는 포석이 아니고서야 이게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자위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네. 인도양에서 이제 클라이맥스 막 항공모함들이 막 전투기 막 쏘고 막 하잖아요. 난 그것도 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공격 당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방어해서 우리도 공격하는 게 맞긴 한데 막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오해요 막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도 공격 들어갈 거요 하면서 이제 일본 전투기 조종사들이 막 일본 말로 출격한다 이러면서 막 쏘잖아. 난 이게 사실 3차 세계 대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난 일본이 되게 MCU 내에서는 깡이 있는 나라구나. 강력하구나 진짜. 깡이 있는 나라. 사무라이의 나라. 어벤져스 보유국한테 안 그래도 실버 사무라이가 나오죠. 네. 실제로 강력한 히어로를 보고 그러니까 의환. 너무 판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스 장군의 캐릭터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의 기획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로스 장군이 레드헐크가 돼서 그냥 악당으로 가는 사실 지금의 행보도 충분히 악당스럽잖아요. 왜냐면 뭐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라고 해도 미스터 블루를 그렇게 몇십 년간 가둬서 막 핍박받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너무 악당의 행보잖아.
나는 그냥 그렇게 극우적인 인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악당을 삼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은 거야. 그런 그래서 느낌이. 나는 이게 해리슨 포드가 캐스팅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을 것 같다는 거지. 해리슨 포드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아 그럼 그 배우의 무게감에 맞게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게 있었던 건지 중간에 하여튼 뭔가 나는 좀 어정쩡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재촬영을 엄청 했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고편에는 있지만 본편에는 없는 장면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뭐 샘이 장례식에 참석한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장례식이 됐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이 작품이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어요. 손익분기가 3억 5천만 달러이니까 7억 불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높아요? 재촬영비가 너무 많이 든 거야. 물론 이것도 뻥튀기 된 얘기일 수도 있긴 네네네네. 한데 어찌됐든 그만큼 재촬영을 많이 했다. 예, 예. 음. 그래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이드와인더? 그 서펀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하이드라 비슷한 게 있어요. 또 코믹스 내에. 네. 그 그러니까 서펀트 소사이어티를 다루면서 지나가는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유하는 게 아니라 서펀트 소사이어티가 핵심이었다고 봐요. 이게 원래는. 나 할 얘기 생각났어요. 이게 네. 악당이 셋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스랑 미스터 블루 네. 리더랑 이제 그 사이드 와인더가 네. 있는 건데 나는 너무 산만한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영화의 동선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막 감옥 갔다가 차 타고 어디 갔다가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체포되고 막 또 어디 뭐 자기들만 알고 있는 뭐 특수부대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약 좀 뭐 맞아. 분석해줘. 이 동선이 너무 지저분하고 특히 그 사이드 와인더는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라는 정말 무게감 있는 배우를 캐스팅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고편에서도 그죠. 나는 음. 거의 메인 빌런 같았어. 맞아. 왜냐하면 레드헐크가 아무리 예고편에서 날뛰어도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계속 이런 에스피오나지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총든 일반인 확신범 테러리스트 악당이 더 무섭거든. 지모처럼. 그래서 나는 우와 이 사이드 완더라는 캐릭터 뭔가 멋있는데 뭔가 좀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다 했는데 세 보니까 딱 세 씬 나오는데 첫 씬은 그냥 오프닝이니까 소개 정도고 네. 두 번째 씬이 이제 좀 총 쏘고 액션인데 허무하게 이제 체포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씬은 대화 거의 잘라도 되는 대화 장면 이런 거 맞지. 넣고 이 배우는 왜 나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수트 없는 샘 윌슨한테 지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상대는 총도 없었거든요. 나는 그렇죠. 총이 있었는데.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서펀트 소사이어티가 나름 어떤 핵심적인 빌런 그룹 비슷하게 작동을 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것 같아. 그니까 네. 뭔가 차라리 그런 테러리즘과 관련된 악당들이 나왔다면 더 뭐 제목이 지금 바뀌긴 했지만 신세계 질서라는 원래 기획에 좀 더 부합하는 내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서펀트 쪽이 이제 뭐 그런 말 그러니까 뭐 뉴월드 오더가 그것 때문에 나왔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테러리즘이 계속 발생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뭐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나 뭐 불안이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였겠죠. 아이고 나는 이제 이 시리즈에서 아이고. 최면 그만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손쉬운. 맞아. 너무 우락가야. 본편을 우락가게 계속해. 윈터 솔저가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난 이거 좀 그렇더라고. 이제는 빛으로. 아니 너무 손쉽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리더 얘기도 좀 해봅시다. 사실 17여 년 만에 MCU 복귀입니다. 팀 네. 블레이크 넬슨이라는 또 재밌는 배우를 그대로 유지해서 네. 데려왔는데 진짜 재밌는 배우인데.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분장도 생각보다 저는 리더라는 캐릭터를 그 코믹스가 아니라 그 에릭 바나의 헐크가 나왔던 시절에 같이 나온 비디오 게임이 있거든요. 그 오. 게임의 악당으로 처음 접했는데 이한 영화에는 안 나왔죠. 맞아요. 네. 그 게임에서 진짜 머리가 집채만 하잖아요. 맞아. 나는- 열기구처럼 생겼잖아요. 열기구처럼 그러니까 생겼어. 버전이 두 개예요. 열기구 하나 그리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쭉 긴 거 하나. 맞아. 예, 아 꽃갈콘처럼? 예. 어, 마지 심슨. 맞아. 둘 중 무엇이든 간에 별로 호감은 아니네요. 아니, 어쨌든 그렇죠. 약간 꼭 그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하여튼 이상하게 기괴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오는데 브로콜리 아저씨인 거야 그냥. 난 그래서 그렇지. 이 아저씨 뭐지? 그러니까 좀 제배맨이었죠. 제배맨이었어. 차라리 그 캐릭터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계속 실루엣으로 나오잖아요. 네. 눈만 이렇게 눈만 반짝이잖아. 좀 보이고, 난 네.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 음. 막상 나오니까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차라리 저는 지모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정충무가 더 똑똑해요.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확률 뭐 그렇게 잡아놓고 너 또 나를 놀래켰구나 왜 이러는 게 아 맞아.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다 틀렸네 그러니까. 네. 예. 아 참. 똑똑한 척은 엄청 하고. 리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헐크는 몸이 강해진다면 네. 리더는 이 지식과 머리가, 예, 네. 이게 강해진 건데 생각보다 덜 강해졌네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해도 알고 보니 이것조차 리더가 다 계획하고 계산한 네. 거였어. 이런 연출이 계속 됐어야 됐다고 보는데 맞아. 지금은 계속 말로만 몇 %였지. 77%야. 무슨 진짜 아까 그 재배맨 말씀하셨는데 드래곤볼 세계관에 그 스카우터 있잖아요. 네. 전투력 측정하는 거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네. 않았나. 심지어는 나중에 세미슨한테 전략까지 다 간파당하고 오 이게 무슨 아니 그런 허무하게 레프트에 갇혀가지고 또 속편 예고나 팔자 좋게 하고 있고 이 새끼 뭔가 싶었어 나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로스 장군은 안 나왔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맞아요. 누구든 간에 예. 그냥 뭐 리더가 그런 음. 거를 뭐 서펀트 소사이어티를 이제 뭔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뭐 그런 행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스크럴들 나오는 걸 보면서 뭐 그런 뭔가 의심이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맞네.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다운그레이드된 말도 안 되는 그 본인이 똑똑하다고 믿는 제배맨이 나와가지고 맞췄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향후 MCU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영화에서 로스가 잠정 퇴장한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네. 이럴 바였으면 다음 시리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캡틴 아메리카 5편쯤에 로스가 대통령 되는 걸 보여주고 그 전까지는 이 해리슨 포드의 로스를 새로 캐스팅해서 어떻게 이 MCU 내의 세계관이 극우화되고 이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잡아가는지를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향후에 또 썬더볼츠 시리즈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다음 네. 영화죠 바로. 네, 5월에 나오는. 그래서 급하게 보내 약간 야 여기 안 넣으면 못 넣겠다 이런 그래서 느낌이 일부러. 더 강하지 않나 싶었어요. 결국은 사실 레드 헐크 클라이맥스를 위한 원툴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드 헐크 장면은 좀 어떠셨나요? 그전 시리즈에 오마주가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좀 봤고요. 그리고 오마주라고 하기도 좀 못한 게 뭐 헐크가 싸우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쵸. 전략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무조건 이제 힘으로 몰아붙이고 뭐 자기한테 뭐가 맞든 뭐 그러든 뭐 무시하고 이제 돌진하는 게 이제 헐크의 매력인데 그 바이브레니움으로 만든 그 표창 같은 걸 맞으면 많이 아픈가 봐요. 그 날개 수리검. 네. 그 아니면은 뭐 약을 리더가 좀 장기 복용을 위해 가지고 그 감마선 농도를 좀 많이 낮췄던지. 레드헐크가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헐크보다 강한 것 같진 않아, 그죠?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는 뭐 너무 많은 영화들이 이미 MCU에 나왔으니까 피터 파커가 그 이제 선글라스를 물려받았잖아요. 토니로부터. 토니로부터. 그 헐크버스터 정도 나와줘야 됐던 거 아닌가. 뉴욕에 살고 있는 피터 파커 씨 헐크버스터를 좀 그때 노웨이홈 때 기억을 다 잃어버렸나? 다 잊으면서 그 선글라스도 반납을 한 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 캐릭터의 성격상 선글라스를 갖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버리거나 뭐 부셨거나. 근데 그럼 워머신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MCU 영화의 점점 문제점이에요. 이거 하는 동안 걔네들은 뭐 했냐. 이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래. 그리고 지금 그 노년 보내고 계신 스티브 로저스는 뭐 했나? 뭐 TV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전화라도 해서 야 세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디. 근데 진짜 레드헐크가 그냥 그러니까 또 영화 외적인 것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레드헐크 그러니까 그냥 레드헐크라는 벌건 헐크 하나가 벌건 대통령이 백악관 자체를 날려버리고 워싱턴을 깽판 놓는다는 그 시퀀스 하나만 먹고 보자면 참
현실을 담았다. 좀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떠오르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들고 네. 영화가 마지막에는 내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지. 난 하야하겠어 하고 하야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붓긴 했는데 그건 너무 비현실적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그 캐릭터에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놈의 베티로스가 딸이 맞아요. 뭐라고? 사진이나 봐. 아니, 저기 여러분, 어? 여러분들 지금 딸이 없다고 너무 지금 딸을 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딸의 아니, 존재를? 갑자기 딸 언제부터 딸을 갖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다고. 또 인피니티 워 때만 해도 막 그 예비 사이한테 충질도 잘했으면서. 그렇지. 아이고 참. 아, 근데 저는 그 리브 타일러 배우도 17여 년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잠깐뿐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근데 이 캐릭터가 MCU에 더 깊게 관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 얼굴도 바뀌었고 아빠 얼굴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네. 저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되게 애매해진 것 같아. 아빠랑 이제- 어색할 만하지. 이제 와서 마크 러팔로와 어떤 분위기를 잡기도 뭔가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좀 뭔가 바람 피는 것 같은 캐릭터인데 바람 피는 것 같고 아빠랑 얘기할 때도 뭔가 아빠가 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마크로팔로가 또 블랙 위도우랑 뭐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있어버렸어. 네, 마크로팔로 헐크도 떳떳하지 못해. 심지어 지금 쉬얼크에서는 아들까지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쵸. 마지막에 하나의 행성에서. 맞네. 이상해요 지금 점점.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혹시?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문화의 상대성 그쪽이 그렇다면 뭐 이해해야죠. 어쨌든 저는 좀 아이고. 반갑긴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레드월크의 박력은 그 정도가 끝이었나 봐요. 두 분 다. 저는 근데 그 시퀀스 예상하고 예고편에서도 엄청 홍보했으니까 보긴 봤지만 그래도 그걸 볼 때는 눈이 번쩍 뜨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엉망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해리슨 포드도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윈터 솔저에서 나온 이유가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정치 스릴러의 어떤 상징과도 같아요. 70년대 그쵸. 워터게이트 이후에 나온 영화들 보면. 근데 해리슨 포드도 못지 않거든요. 그 1급 비밀이나 잭 라이언 영화들 같은 거, 톰 클랜시 원작 소설을 갖고 있는 그것도 또 에어포스 원에서도 대통령 역할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 스릴러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분이시고 레드포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되게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백악관 그 상황실에서 인도 총리랑 프랑스 총리한테 일본 총리는 나랑 이런 게 있어서 뭐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용히 그 요즘 유명한 그 비화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한두 마디 나누고 사라져야 될 이야기를 큰 참모들 다 있는데 앞에서 상황실에서 얘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 수상들한테 그러니까 쪽이나 당하고 있고. 맞아요. 야 내가 걔 설득해서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네. 기다려봐. 야, 아니 벙커에서 아직도 숨어 있잖아. 심지어 그 부하들 그 밑에 직원들도 대통령을 앞에 두고 막 지들끼리 설전해가지고 맞아요. 대통령이 지금 막 어지러워해 막 이렇게 너무 아유. 약한 대통령으로 연출된 것 같아. 아니 진짜 약한 대통령 있을 수 있거든요. 앨리스 대통령이라고 전임 네. 대통령이 있어요. 저 MCU에 막 이 사람 있을 그쵸? 때 그 막 아이언맨 3에서 막 납치도 되고 막 그랬던 사건 사람. 사고 많았던 분인데 고생이 많았는데 그분이 헤드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도 뭐 불쌍해서 또 연임했다 연임. 뭐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존 캐릭터가 굉장히 빡센 군장성 맞아요. 출신이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금 미국 대통령 같고 또 네. 어떨 때는 직전 대통령 같고 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트럼프 같다가 바이든 같다 그래요. 안 맞아 이게. 거의 그 한마바퀴 때 대통령 느낌이어가지고 아시죠?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이게 절하나 그러죠. 예. 깍듯이 인사하고 서로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배우의 무게감에 비해서 그리고 기존 캐릭터가 보여줬던 행보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아쉬운 캐릭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래- 최고의 장면 그거였어요. 뭐요? 레드헐크 손 사이로 지나가는 벚꽃. 아니 근데 이 영화 뭐 일본 맞아. 투자가 들어갔나? 왜 이렇게? 벚꽃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게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일본 관련 묘사가 그러네요. 그리고 MCU 내에서 이렇게 일본이 강한 나라였나? 미국과 맞다이까지. 일본 총리 시퀀스가 아직도 지금 눈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멋진 리더로서 일본 총리가 나왔던 적은 제가 봤을 땐 일본 영화에서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막 일본이 더 두드러졌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인도 총리도 개쪽을 줬고 프랑스 대통령도 못지않게 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일본도 이게 일본만 또 이제 수그리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들 하나씩 했는데. 뭐 또 일본도 좀 챙겨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퀄이 좀 맞춰졌다. 뭐 그 일단 정도 본- 네. 그러니까 일본 관객들을 의식했다고 저는 봐요. 뭐 그 정도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설득력은 가지고 있어야 됐다. 그러니까 세울 거면 그렇게 띄울 거면 약점 잡혔다 정도로 뭔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쵸 해야지. 그쵸. 안 그래도 안 그런 캐릭터를 아무런 약점도 없이 음. 빌빌거리고 있는 건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MCU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MCU 사상 처음으로 아다만티움의 존재가 설정이 됐습니다. 언급이 됐고요. 직접적으로 또 이 이야기의 어떤 주된 갈등의 키로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 흐름이 뭐 무조건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뭐 아다만티온이 나왔다면 엑스맨 울버린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장난질 하다가 갖고 놀다가 뭐 어떻게 사건 한번 터지고 그때 또 뭐 뮤턴트 나오고. 지금 뭐 설정상 울버린은 살아 있는 걸까요? 오래 산 인물이잖아. 그렇겠죠. 아직은 아다만티움 주입받지 않은 주입을 웨폰엑스 시술을 안 받았을 뿐이지 안 받은, 살아는 있겠죠? 그럼 음. 돌연변이들이 존재한다는 건가 이 세계관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멀티버스 개념이 좀 도입이 됐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뭐 이 세계 이 지구에는 없어도 뭐 다른 곳에 이제 뮤턴트들이 넘어오거나 오고 이제 또 그 노웨이 홈 때처럼 이제 손을 흔들면서 사라지겠죠. 아 이게 또 휴잭맨의 울버린이 또 이쪽 세계관으로 편입되네 마네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이긴 하니까 네.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애매함이 있을 것 같고. 손쉬운 설정이 생겨서 멀티버스라는 뭐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고 판타스틱 포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것도 비슷하게 그것도 하지 않을까 멀티버스라고 하니까. 근데 그 교영님 여기서 제가 여기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뭔가 그 치약을 끝까지 짜서 쓰는 그런 의미에서 네. 좋은 거 맞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설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팬들로서는 맞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게 뭐 일반 관객들도 정말 많이 된 영화 시리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점점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진짜 그 약간 뭐랄까 찐한 팬들만 남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네네. 아직 성골들만 그렇게까지- 남았죠. 성골. 맞아요. 아직 그렇게 뭐 나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솔직히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거물이 맞는다면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려와 비난이 꽤나 있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두 분은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저는 설레시는- 캡틴 하이드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캡틴 하이드라. 맞아요. 레드 스컬. 스티브 로저스의 얼굴을 네, 한 맞아요. 너무 옛날 너무 노스텔지아를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짜서 써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해야 자니 돼. 스톰으로도 그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나왔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될 때까지 짜서 써야지. 또 이럴 때는 또 영락 없이 두 분이 또 마블러스 듀오네요. 아이, 마블의 진짜. 수호자네요. 어쨌든 마지막 어벤져스 5인가요? 6인가요가 저 시크릿 워즈잖아요. 네. 정말 제가 이 시크릿 워즈가 84년에도 나왔었고 15년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두 권을 읽어봤는데 이걸 영화화한다. 저는 그 루소 형제를 믿습니다. 네. MCU에 대한 기대는 네. 앞으로 계속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멀티버스가 싼 똥 전부 걸음으로 쓸 거다. 이렇게까지도 그럼 그동안 그 돈 내고 그 똥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답받는 거죠. 그걸로 이제 보상 받는 거예요. 그래요. 두 분. 두 분 언제 이렇게 돌아오셨죠? 마블의 수호자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블의 태양은 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브 뉴월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줄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한줄평가는 이렇습니다. 정신은 승계, 액션은 실격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액션을 아까 얘기를 좀 잘 못했는데 액션이 너무 아쉬웠고요. 그게 비단 슈퍼솔저 혈청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영화에 액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액션, 스펙터클한 액션 이런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액션과 리액션 할 때 그 액션이 이 영화에 전 이 영화의 편집이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최근 본 액션 영화들 중에 가장 편집이 이상해서 누가 누구를 때리기 전은 컷이 있는데 때리는 순간은 컷에 없고 바로 다음 컷에 때리기 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타격감이나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되게 물탄 액션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줄 평을 이렇게 좀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저는 그래도 나쁜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 만든 영화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쁨한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에 가까운 C+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미니미님 이어서 해주시죠. 한 줄 평. 마블산 누더기는 언제까지?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대하신다면서요, 시크릿 워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큰 루소 형제가 만든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어벤져스까지만 근데 어벤져스가 가장 기대되긴 하는데 그 전 작품들을 내가 안 볼 거냐? 안 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도 만족스러운 어떤 경험을 좀 남겨줘라 어벤져스 전까지. 그쵸, 예. 그게 좋죠. 그거를 이제 열망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C+. 오, 예. C+를 저는 C+에 가까운 C+입니다. 예. C 제로에 가까운 C+.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절레절레였어요. 두 번 볼 영화이신가요? 이 영화요? 네. 시간 많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을. 네. 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블의 수호자죠, 마블러스 쿠 마지막으로 한 줄 평가해 주시죠. 수호자긴 한데 오늘은 회초리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오. 네, 회초리 들지 최초 아닌가요 않으면 이거? 최초는 또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셀레스티알. 아무튼 제 한 줄 평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매력을 잃어버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동안 뭐 지정학적인 이야기나 뭐 정치적 그리고 뭐 에스피어나지 장르적 이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뭐 그런 것들이 전무하지 아니면 아주 너무 되게 조금 미량만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등급 평가는 C+입니다. 셋 다 C+네요? 네. 맞아. C급 영화네요? 크게 네, 주기가 C급 영화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B급의 기준은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나 조조로 가서 봤다고 아침에. 한숨들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와주신 모든 분들의 등급 평가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참 그러네요. 참 재밌네요. 생각하셔도 근데 너무 후하게 준 것 같아서. C+요? 애누리까지 더 하신다는 거예요?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방송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점수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였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저희 3명 다 C+니까 뭐 복잡하게 평균 계산할 것도 없이 평균은 C+네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남겨주시면 저희 같이 영화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만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역시 언급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진짜 찐팬이 많으시고, 다음에도 좀 마블 영화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벤져스. 특히 어벤져스. 특히 어벤져스.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치아 끝까지 짜는 그런 어벤져스가 좋아요.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녹음 시간 한 3시간 잡아주시고. 제가 또 그럼요. 영화가 또 길잖아요. 어벤져스 영화가 또 그만큼 제가 로얄 럼블 이벤트 열 수 있게 해드려야겠죠. 뭐 교영님은 어떠셨나요? 네,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오랜만에 본가에 돌아온 느낌이라 항상 재밌고요. 뭐 앞으로도 좀 좋은 영화 있으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근황 토크에서 우리 재빈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선배님들 부디 저희 방송을 듣는 시간 동안만큼은 행복하고 무탈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교영님의 큰 행복 언제나 응원할 거라는 거 빅스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증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